소송승계. 아까 설명했지. 당연승계, 특정승계. 다시 그림 또 나오네. 그렇지. 요거는 이제 계쟁물이 양도양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그게 막 어려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의 범위를 놓고 어렵다고 그랬지. 요거는 지금 변론 종결 뒤가 아니라 소송 도중에 계쟁물의 양도양수가 있는, 즉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는데 이 승계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어려운 논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승계, 변론 종결 뒤에 승계 있을 때 승계의 범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지. 어려운데 나는 되게 쉽게 얘기했지. 막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그거 막 이해해가지고 막 분석하지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 이 사람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쳐야 될 건가. 물론 기본적으로 넘어간 거가 있어야지. 넘어가지도 않은 제3자 진짜 터무니없는 사람은 우리가 승계란 말을 할 수도 없는데 뭔가 넘어는 갔거나 연관이 있어. 앞에서부터 이렇게 흐름은 있어. 이 흐름이 있는 사람을 판결의 효력을 미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막 승계인의 막 이 기준을 따지는 걸 갖고 막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서 막 짜증이 나. 어떤 판례를 갖고 이게 뭐 룰에 안 맞는다는 등 이상한 거라고 계속 해도 내 말은 안 믿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정답을 말하면 돼. 네가 딱 보고서 그러니까 판결을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승계인이 아닌 거야. 승계는 있지만 승계인의 범주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흐름은 있는데 얘 올가매야겠다 하면 승계냐고 생각하면 돼.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계속 이걸 어떻게 포착할 건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정답적인 기준으로 보고 또 판례는 이상한 판례를 하나 놓고 이게 승계인의 범주에서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갖고 고민하고. 하여튼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승계. 근데 요거는 판결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고 이건 당사자가 변경하는 건데 요런 표현을 써. 여기는 생성 중에 기판력이란 말 써. 생성 중에. 여기는 이제 기판력 국면인데 변론 종결 시점 이후는 여기는 생성 중. 그러니까 기판력이 생성 중에 이 승계를 어떻게 포착할 거냐. 그러면 봐봐.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급은 이미 당사자가 방어를 펼칠 기회가 없는 범위에서의 시점에서의 얘기고 여기는 바꾸긴 바꾸고 당사자가 바뀌는 사람의 방어의 이익이 배려되긴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방어를 펼칠 게 조금은 있잖아. 앞에는 자기가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도중에 들어오는 건데 그 들어온 이상은 자기가 방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생각한다면 이때의 승계와 이때의 승계의 범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좁게 잡아줘야 되고 어느 쪽을 조금 더 넓게 잡아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교과서 같은 데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것을 더 좁게 잡아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알겠어? 소송 도중에 들어오는 승계는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사람보다는 같은 승계의 범주를 포착하더라도 좀 넓게 잡아줘도 돼. 왜? 들어와서 자기가 방어를 펼칠 여지가 조금은 있잖아. 어느 정도는 있잖아. 근데 기판력은 한 번도 없잖아. 그냥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잖아. 자기가 방어 펼칠 이 변론이라는 거가 끝나버리니까. 그치? 그치? 그럼 잠깐 리갈만져. 그럼 같은 여기에서의 승계도 그럼 참가 승계와 인수 승계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좁게 봐줘야 되고 어디가 더 넓게 봐줘야 될 것 같아. 만약 굳이 참가 승계와 인수 승계를 굳이 또 구별한다. 참가를 더 넓게 잡아줘도 되고 인수 승계를 좁게 잡아야 되지. 왜 그래? 인수는 끌려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끌려 들어오면서도 승계 끌려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의 보다 참가 승계는 그래도 지가 나 괜찮아.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그거 넓게 잡아. 지가 하겠다는 거 뭘 굳이 너 승계인 아니야. 거꾸로 자기가 나 승계인이냐 들어오겠다는데 너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참가 승계를 더 넓게 잡아야 돼.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때의 승계도 교과서 보면 어떻게 표현돼? 승계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의존관계설. 앞에 사람한테 의존적인, 실체법적으로 의존적인 또는 소송물을 승계한 경우,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경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학설인데 신도 코우지라고 신당이라는 사람인데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 이런 게 나와. 교과서를 보면. 몰라. 요새
실무적인 것에는 그런 학설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어떤 교과서든지 보면 그렇게 나와. 분쟁 주체의 지위의 이전을 있다면 승계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 근데 종래는 소송물 또는 당사자 적격의 이전. 즉 이것만 하나 생각하면 돼. 막 실제 판례적으로 몇 개 이상하게 승계가 문제됐던 걸 갖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을로부터 병으로 양도됐다. 이런 것만 하나 생각해봐. 을로부터 병으로 양도됐다. 뭐 면책적이라고 그다음에 병존적으로 뭐 인수됐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봐. 채권이 양도됐다. 이런 정도 생각해봐. 그런 거는 그냥 승계란 말이야, 승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끌려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저번 때 변론 종결의 승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잖아. 남의 땅 위에 자기가 임의로 집을 짓고 그러면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뭐야? 건물을 철거하고 땅 돌려달라 소송 낸다고 그랬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낸다고 그랬지. 그거 하다가 이 건물 진 사람이 건물을 또 병한테 임대를 해. 그러면 건물 지은 사람한테 철거하라는 것에 대해서 병이 임대인이면 잘 봐봐. 건물 철거하라는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면 그거는 철거할 주체가 을이었다가 병이 새로 주인이니까 되는데 그까지는 되는데 병이 산 사람이 아니고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임차인은 철거 내 집 아니라고 버틴단 말이야. 철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임차인은. 그렇잖아. 그런 상황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임차인을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볼 거냐가 참 애매해. 그러니까 제일 기본만 이해하면 돼. 양도받은 자 정도면 되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 갑이 을한테 그런 소송을 내고 있는데 을이 병한테 팔은 경우는 심플한데 임차인이 소송물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철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사실은 무슨 소송 내야 되냐면 임차인한테는 철거를 이어받고 이런 거가 어려우니까 아예 심플하게 하면 퇴거 청구 소송을 내야 돼. 그 사람은 기존 소송을 이어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퇴거해라. 임차인은 이 주인은 아니니까 철거의 어떤 이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철거의 그러니까 피주체가 될 수는 없고 퇴거의 주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별도로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살짝 해버리니까 이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또는 소송을 마무리했는데 임차인이 등장하는 거야. 소송 도중에 그렇게 된다든지 소송 끝나고 그렇게 됐을 때 임차인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는 또는 끝났을 때 그냥 그 승계로 해서 연결시키는 거 말고 아예 별도로 그 사람대로 퇴거 청구를 내면 돼. 아주 기기묘매 계속 여러분이 계속 이걸 계속 바꿔버려. 이 소송을 막 원고를 물매기려고 계속 바꿔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애초부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걸 걸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돌려버리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막 들어가고 해도 막 엄청 여기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말고 양도 양수 정도만 일단 생각해. 하여튼 이 승계 개념이 여기서 당사자 적격의 이전이 있다 정도. 소송물의 양도 양수가 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든지 가보면 분쟁 주체의 지위의 이전이 있다. 뭐 이런 용어들이 막 구사가 돼. 하여튼 그런 거고 당연 승계는 얘기했고 13-88, 13-93 특정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94를 보면 소송물인 권리관계 그 자체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이전된 경우 가령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등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절차는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3-95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각주 10가서 보면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했어. 조금 더 따져볼 일이 있어. 참가승계랑 인수승계를 같은 카테고리에서 계속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한 그 생각의 여에 따라서는 조금씩 더 구별을 하기도 해. 이 상황이 틀리니까. 하여튼 다시 13-96 위에 그림으로 여러 가지 그려놨네. 변론 종결 전의 승계인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있지. 참가 승계를 받아줄 건지는 그게 선택형에서
나올 수 있어. 13-90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해. 판결로. 근데 인수승계는 결정으로 해. 그 차이는 참가하는 사람은 새롭게 자기가 소를 낸다. 소송인급이니까 변론으로 해서 허브를 판결로 한다는데, 인수는 끌려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소를 낸다는 이런 시점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허브에 대한 것은 결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정 절차와 판결 절차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판결 절차는 필수적 변론이 원칙이지, 결정은 변론을 꼭 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문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 얘기를 볼드체로 써놨네. 그 다음에 13-99의 박스는 내가 옛날에는 이게 딴 책이 없었는데 내가 학설도 쓰고 하고, 내가 옛날에 요 판례 나오자마자 내가 사법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계속 등장해. 사례형 모의 시험에도 등장하고, 선택형에도 이 결론만 갖고 내. 판례의 입장은 뭐냐? 인수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수될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야 문제는. 을로부터 병을 인수시켰는데 을과 병의 관계가 이 인수할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럼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되느냐? 병은 더 바꿔놨어. 을로부터 병으로 바꿨는데 이 병이 인수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거야.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었어. 결국은 병한테 청구 기각을 한다. 병은 너한테 결국 잘못됐는데 청구 기각한다. 두 번째는 소각화 판결을 한다. 결국 병은 당사 자격이 없으니까, 인수받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신청 자체를 각하한다. 애초에 인수했던 거 자체를 돌아가서 각하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례는 청구 기각으로 한다. 병한테 청구 기각을 한다. 결국 뭐냐? 병은 인수받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병한테 청구하는 거를 바꾼 것까지는 일단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병이 인수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지. 기각시켜라 라는 거고, 내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세 가지 학설 중에 청구 기각설이 타당하다고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판례가 한 번 나왔어. 2005년도인가에 나왔네. 내가 그때 뭐 2005년 나온 걸 곧바로 냈다는 게 아니라 2007년에 냈지. 2007년. 을한테는 피인수 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 관련하여, 피인수 신청인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판단하고 하는데, 피인수 신청 인수가 아니었으니까 피인수 신청인이 그대로 피고가 돼서 판단을 해줘야지. 을한테 병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병한테 넘어간 인수 신청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을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을은 을대로 그럼 그냥 판단해야겠지. 을이 소송 탈퇴를 했다고 치면 청구 기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소각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을이 빠져나간 사람의 처리가 어떻게 되냐,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어. 소송 탈퇴자로서의 탈퇴. 근데 그 탈퇴는 인수가 제대로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을 또 막 펼쳐나갈 수가 있어. 하여튼 이 판례는 하여튼 변호사 시험 단계에서도 내가 한두 번 봤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선택형에서도 한두 번 나왔어, 지문으로. 선택형은 그냥 결론이지. 청구 기각해야 된다, 뭐 이 결론 갖고 뭐 지문을 틀리게 만들든지 맞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소송 승계 뒤의 심리. 그래서 13-101은 종전 당사자가 소송 탈퇴한다.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을 거다. 탈퇴 안 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인수승계 시켜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수됐으니까 상대방이 인수승계를 하고 자기 쪽에 인수돼서 들어왔을 때 자기가 머무를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것이죠. 그 다음에 탈퇴에도 불구하고 탈퇴자에게는 판결의 의의를 미친다는데, 그 각주 시간 읽어봐. 시효 때문에 그래서 문제된 게 있네. 너 질문과 관련해서 나중에 읽어봐. 각주 인수됐다고 생각하고서 했는데, 잔존하는 소송에 내는 판결은 탈퇴돼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에 비춰 양수 효력이 부정돼서 인수 참가인에 대한 청구 기각 또는 소각화, 청구 기각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소각화 판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있길래 탈퇴하는 거가, 탈퇴 전 같은 재판상의 청구를 할 때는 탈퇴 전의 원고적인 재판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시효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런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가 2017년에 하나 있었어. 효력이 미치는 거다의 조문 관련해서 탈퇴를 했는데, 인수가 되고 탈퇴를 했는데 자기가 탈퇴하고 나서 보니까 시효 중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잘 유지된 게 돼야 되는데,
잘 봐봐. 갑이 그 밑에 판례는 을한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닌 것으로 그쳤으니까 이게 유지됐으면 됐는데 아니게 되니까 이게 그럼 시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을한테 냈던 거가 병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면서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기착이 됐어. 아까 피고의 경정은 경정 신청서 냈을 때 시효 중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송 승계는 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265조에 한번 읽어봐봐. 아까 피고의 경정 등등과 관련해서 시효 중단이 그러니까 피고의 경정 신청서 냈을 때 시효 중단이 생긴다지 원래 거로 가지 않는다고 아까 했지 표시 정정에서. 그런데 한편 81조 2조 봐봐. 시효 중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81조 참가 승계 시효 중단에 대해서 조문 없어 하나? 효력 그 조문 읽어봐. 없어? 요가 또 포인트지. 피고 경정은 언제야? 피고 경정 신청가 들어간 때인데 요 81조의 조문에 의하면 참가 승계 또는 인수 승계도 그 같은 맥락인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언제 거의 시효 중단이 유지되는 거야? 피승계인, 그러니까 자기 승계인 기준이 아니라 언제적 그 갑을 사이에 그 시효 중단이 유지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차이 알겠어? 아까 피고 경정의 경우는 뭐야? 이거 시효 중단하고는 상관없이 병한테 피고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 비로소 265조가 시효 중단된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표시 정정하고의 차이였다고 아까 얘기했지. 지금 소송 승계는 언제 시효 중단이 되는 거야? 바꿨더라도 병으로 바꾼 때야 아니면 을한테 냈던 때야. 을한테 냈던 때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다시 돌아서 각주변 무슨 문제가 불거졌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불거졌어. 병한테 바뀌어서 잘 됐다고 하고 시효 중단이 유지되는 줄 알았더니 병이 빵꾸 난 거잖아. 병한테 인수승계 시킨 게 빵꾸 난 거잖아. 그 다음에 탈퇴했어. 병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 병한테 이렇게 스무스하게 됐고 원래 을한테 냈던 거에 시효 중단이 걸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한 5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붕 뜬 거야. 시효 중단 지금 그러면서 만약 10년이 넘어섰다고 쳐봐봐. 없어졌고 탈퇴해서 없어졌고 병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각주 상황이야. 민법에 가서 물어봐. 민법에 가서. 응? 희한한 상황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리걸 마인드를 하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 자, 소재기에서 시효 중단시켰어. 근데 인수가 됐어. 그래도 인수되더라도 시효 중단은 유지된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둘 다 붕쳐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내면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됐어? 6개월 내에 탈퇴원과 다시 탈퇴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할 때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 내에서 발생한 시효 동영은 그대로 유지되면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만 소송 탈퇴는 소치하고는 성격이 다르면서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이 원고가 탈퇴한 케이스야. 인수참가인의 그러니까 양수했다고 하면서 원고 측에 인수참가가 됐는데 민법 조문에 소멸한다고 돼 있지. 그거 말한 것 같은데. 다만 소송 탈퇴는 소치하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에 비추어 탈퇴를 했으면 지금 기각 판결이 미치면 다시 6개월 내에 그 170조에 뭐가 있어? 기각되고 나서는 6개월 내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민법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대로 유지된다고 범위 타당하다. 근데 만약 소송 탈퇴를 그 성격을 소치하로 보면 탈퇴한 날로부터 6개월 내 후소를 제기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에서 지금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민법하고 잘 매치시켜서 이해해봐.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게 고지것대로 했을 때 뭔가 특이한 상황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나머지 부분은 민법하고 맞춰서 읽어봐. 되겠지? 2017년까지. 판례 처리했고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하는 요 조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218조에 있어서 진위가 시점이 언제쯤 시점인지가 뭐 잘 판단이 안 됐을 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 추정해서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실은 등기 같은 거 가져간 거는 딱 그 날짜가 찍히니까 그런 상황이 없을 거야. 요 소송도 중에 등기를 넘겼을 때는 굳이 추정을
한다 말다 상황이 굳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계쟁물을 양도양수하고 약간 기망적으로 이 상황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언제 시점 넘어간지가 판단하기 힘들 때 변론 종결 전의 상황인지 후인지가 막 판단이 잘 안 되는 약간 몰래 트릭적으로 했을 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추정한다 함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그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추정이니까 밝혀지면 돼. 그러니까 큰 의미 없다는 표현이 또 나와. 추정인데 그럼 뭐 등기부 같은 것으로 간 부동산 등기, 부동산 거래 같은 거는 등기부의 날짜 딱 지키니까 뭐 추정 이전에 딱 그 날짜가 있으니까 뭐 애매하기 때문에 추정한다라는 걸 쓸 필요도 없지 않는가. 뭐 그런 상황 설명도 가능한 거지.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다 지금 정리하면서 최근에 대부분 전환합체 판결이 있게 됐는데 권리 승계형 승계창과 갑을 간의 소송에 병이 권리 승계형으로서 승계창가를 했을 때 그 원래 갑이 소송에서 탈퇴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갑과 병 사이에 어떤 형태의 공동소송이 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리의 특칙, 즉 67조가 적용 내지는 준용된다고 본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를 아울러 익히면 됩니다.